호국 보훈의 달이 되면 할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3대가 군인의 길을 걷고 있는 가족들의 얘기를 방송이나 신문에서 종종 접하곤 합니다. 사실 대를 이어서 어떤 일에 종사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존경을 받곤 하는데요. 1970년대에 가족애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온 가족이 조선업에 종사하면서 큰 족적을 남긴 이들이 있었습니다. 김익수, 김영희 부부와 그 자녀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이 영화는 대한조선공사에서 일하는 김익수 씨와 여자 영접공인 부인, 그리고 조선기술자로 일하는 아들 등 세 식구가 한 직장에서 같은 조선가족이 되어 가정과 직장을 한마음으로 지켜나가는 의지의 실화를 영화화한 것입니다. 두균이냐? 이제 오세요? 자, 올라와서 힘드셨죠? 공부 잘하고. 6.25 동란 중 꽃다운 나이로 상이용사 김익수 씨에게 시집온 김병희 여인은 계속되는 가난의 시련 속에서도 굴치 않고 불구의 남편을 돌보며 가족의 생계를 맡아 꿋꿋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엄마, 선생님이 내일 학교 좀 오시래. 학교엔? 무슨 일일까? 밀린 공납금 때문이겠지. 당신 가보구려. 두균이 어머니, 물론 형편이 어려우신 건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두균이의 재주를 이대로 썩힐 수는 없습니다. 좌우간 시험부터 치르게 합시다. 합격을 하면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두균이는 외아들입니다. 남들처럼 제대로 끼니도 찾아 먹이지 못했는데도 공부는 잘했습니다. 저희 형편에 중학교 진학이란 생각조차도 못할 일입니다. 차라리 시험에 떨어져 주길 바라는 몹쓸 어미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러나 두균은 좋은 성적으로 합격했습니다. 치우란 말이야. 어? 자리세를 안 내려면은 빨리 저 딴 데로 가란 말이야. 뭐 이래? 여보시오, 이게 무슨 행패예요? 이건 또 뭐야? 독종 같은 이라고. 여보, 괜찮아? 아빠 괜찮아? 괜찮다. 여보, 너무 걱정 말아요. 회사에 내일 제가 가서 말씀드려 볼게요. 안 돼. 요즘 얼마나 바쁘다고. 내일은 자제가 많이. 여보, 당신 대신 제가 회사 일을 하면 안 될까요? 당신이 결근하는 며칠 동안만이라도요. 네, 여보. 당신이 내일을? 네, 결근 여러 날 하다 실직되는 것보다야 제가 한번 부딪혀보는 것도. 계십니까? 선생님이? 안녕하셨습니까? 아유, 오셨습니까? 두균이의 합격을 축하합니다. 아유, 자. 이런 걸 다. 아유, 좀 올라오시죠. 아니, 두균이는 어디 갔습니까? 네, 저 밖에 좀 나갔어요. 부모의 참담한 꼴을 눈앞에 본 두균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그는 불쌍한 부모를 위해 꼭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을 굳게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여인은 부군의 직장인 대한조선공사를 찾아갔습니다. 종국관을 2층으로 가 있어.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전례는 없지만은 아주머니 사정이 그러시다니 한번 해봅시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 박 계장. 네. 이분 좀 안내해드려요. 네. 자, 따라가세요. 예, 가시죠. 예. 그날부터 김여인은 부군의 일터에서 남편을 대신하여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 밀린 집안일을 돌보느라면 어느새 12시가 넘곤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한 두규는 또 이른 새벽에 일어나 신문 배달로 부모의 부담을 덜었습니다. 아주머니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나오셨어요? 예. 자, 아주머니. 이번 기회에 아주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게 어떠시겠어요? 예. 어차피 우리도 일손이 필요하니까요. 계속 나와서 일을 해 주십시오. 네. 네. 자, 그럼 아, 뭐예요? 예? 아, 네, 네. 현장 잡부로 취직한 김여인은 아무 일이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매일 점심시간이 되면 슬그머니 자리를 뜨는 두균이 고픈 배를 물로 채우곤 했습니다. 담임 선생의 이 온정. 그러나 그는 어린 마음에도 절대로 남의 도움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김여인에게도 점심시간은 괴로웠습니다. 가난한 이들 식구에게는 점심이란 한낱 사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중에도 김여인은 버려진 물자를 알뜰히 주워 모아 다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밤늦게까지 잔업을 맡아 하는 김여인. 온 가족이 힘을 합해 일한 보람으로 형편이 조금씩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나 할까,
어느 날 제가 두균 아버지입니다. 예? 교통사고로 병원에? 두균아. 아이, 두균아. 이게 웬일이니? 아,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아니, 두균아. 선생님, 괜찮겠습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보, 이제 겨우 입에 풀칠하게 됐는데 이 무슨 날벼락이람. 여보, 나도 무슨 기술이든 좀 배워야겠어요. 그렇지만 여자의 몸으로 무슨 기술을 배우겠소? 용접 기술이면 뭐 어때요? 돈도 많이 벌 수 있대요. 뭐? 당신이 용접 기술? 뭐 꼭 남자만은 하라는 법 있나요? 그건 그렇지만 그게 어디 그렇게 쉬운 일이오? 제가 공장장님 한번 만나보겠어요. 사정해보죠 뭐. 정말 그 길밖에 없어요. 자식 공부시키고 우리가 살려면은. 여보, 미안하오. 용접이라. 앉으시죠, 대 괜찮습니다. 약한 여자의 몸으로 감당해낼 수 있을까? 네, 할 수 있을 겁니다. 오히려 여자의 섬세함이 어떤 면에서는 남자 용접공보다 나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해보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아주머니가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용접공이 되는 셈입니다. 잘해보십시오. 아유, 정말 고맙습니다. 김여인은 용접에 막상 도전했으나 가냘픈 여자에게는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튀는 불꽃으로 온몸에 상처를 입으면서도 아들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해냈습니다. 병상의 두규는 이러한 어머니의 질세라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한 김 씨는 창고 근무에서 자재과 내근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온 식구가 피땀 흘려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가운데 각고의 세월은 흘러 두규는 어엿한 서울공대생이 됐습니다. 아버지의 염원으로 조선공학과에 적을 둔 두규는 자신의 학비는 자력으로 충당하고 오히려 절약한 돈을 부모에게 붙여주곤 했습니다. 십여 년간의 근면과 성실 속에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김여인은 드디어 소망의 내 집을 장만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이번에 실습 나온 서울공대 조선공학과 수재들입니다. 아, 잘 들어오셨어. 특히 이 학생은 알고 있어. 자재과 김익수 씨 아들이란 말이지. 네? 알고 계셨군요. 알지. 어머님 닮았구만. 반갑소. 많이들 배워가시오. 그리고 졸업 후에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환영하겠소. 두균의 실습반은 우람하고 활기에 찬 조선 현장을 둘러보며 미래의 설계에 부풀었습니다. 특히 부모님의 생활터전을 보는 두균의 감회는 더욱 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제 친구들의 우리 어머니시다. 안녕하세요. 그래. 노사 간의 원만한 협조로 모범적인 공장 새마을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조선공사에서는 사원들의 복지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두균은 부모의 채취가 된 작업장에서 조선 기술의 실제를 익히며 세계 10대 조선국으로 발돋움하는 이 나라 중공업의 산업 역군으로서의 자질을 익혀나갔습니다. 고진감래라고 이들에게 희망의 봄이 찾아온 것입니다. 가진 역경 속에서 학업을 마친 이들 모자의 가슴에는 만감이 서렸습니다. 두균은 즐거운 마음으로 부모가 있는 회사에서 일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김경희 여사의 아들이 서울공대 조선공학과를 졸업하고 오늘 졸업과 동시에 회사를 입사하는 영광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뜻이 맞아주는 조선 가족의 품에 안긴 패기의 공학도 김두균은 부모님과 함께 자랑스러운 조선 가족이 되어 이 나라 중공업의 산업 역군으로서 그가 배운 바 기술을 마음껏 펴나갈 것입니다.